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20km 범위 안에 있는 지역들에서 보통 1기 신도시들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이제 색깔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1기 신도시들이고,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점들이 이제 교통이죠. 이 교통.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이 1기 신도시의 문제점이 교통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1기에서 만들어 놓고 나서 봤더니 베드타운화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족 기능을 넣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족 기능을 넣어서 만들게 된 게 이번에 나온 요 3기 신도시들인데,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자족 기능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 주변 지역은 분명히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 되는 지역들은 주변에 집값과 동시에 뭐 폭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동안 내가 아껴놨던 청약통장 허투루 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뭐 1기하고 여기 2기 신도시 판교, 이 두 지역은 확실히 둘이 시너지가 낮죠. 성남, 분당, 판교 이 지역 확실히 시너지가 낮고, 이 여파가 이 아래쪽에 있는 광교 신도시까지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미쳤다라니까 좀 그런데,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왼쪽에서 보면은 2기 신도시가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고 인천 검단이 있어요. 근데 인천 검단이 출발한 게 한강 신도시가 먼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인천 검단이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이 주변에서 막 공급이 일어나고 있고, 이 주변에도 집값이 막 쭉쭉 올라가고 했으면은 여기도 금방 따라 붙었을 때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거 나오면서 얼마나 미분양 났습니까? 거의 경기권에서 미분양의 무덤이라 그랬었는데 한 번에 물량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타이밍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시작하려고 했더니 여기다 턱하니 만들어놨네. 야, 진짜. 그렇죠. 칫소리 나오죠. 칫소리 나오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일산 1기 신도시 일산, 2기 신도시 파주.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최소화하고,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장점으로 돼 있는 것들로 바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느냐,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 이게 관건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과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면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옆에는 김포, 오른쪽에는 마곡, 이 계양, 인천의 계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 신도시의 장점은 마곡하고 직선거리로는 7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가까운 부분이라는 분명히 장점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김포공항을 뚫어서 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긴 공항을 가로질러서 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돌아서 들어오면 한 13km 정도 됩니다. 한 2배 정도 아직 길어지는 거고요. 어쨌든 거리상으로는 가깝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시설이 잘 돼 있을까? 포인트는 2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통시설을 봤더니 현재 인천 2호선에 박천역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너무 멀지요. 그렇죠. 이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마곡지구는 지하철 노선만 3개 들어와 있잖아요. 곳곳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외형은 같은데 정우성이 입던 옷을 내가 입는다고 정우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형은 참 같은데 안에 알맹이가 틀린 거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 자족 기능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걸 보면, 이 자족 기능이 이렇게 가운데 삥 둘러 있죠. 이 좌우로 이 노란색이 자족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업무 시설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거 지역 주변에 삥 둘러 있으면 여기에 대한 시설들이, 업무 타운들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게 좋을까요? 뭉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업무 타운으로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요. 여기에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제 이런 쪽 용도로 밖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지하철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들이 많이 이전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겠다. 할 수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이 기능이 또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이런 도시계획적으로도 이런 공학상으로 보더라도 제대로 형성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족용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물론 비중 있게
집어넣어 놨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 신설 노선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제가 보는 결론은 자, 장점인 부분은 마곡 원모타운과의 좀 거리가 가까이 있다라는 점. 반면 단점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판교처럼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신설 노선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기업들 유치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별 하나 반 주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남양주의 이제 왕숙지구입니다. 왕숙 신도시인데, 자, 이 왕숙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이 뭐 1000만 제곱미터 이상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대수도, 공급 세대수도 6만 6천 세대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1기, 2기 중에 어디가 있냐면 일산하고 비슷해요. 이 크기가. 일산의 그 1기 신도시인 일산과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고,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자족 기능인데, 요 자족 기능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요 왕숙 1지구 안에 있는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되는 거고, 여기는 앞으로 GTX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GTX B 노선이 이 왕숙 지구에 있는 업무타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일산 정도 크기에 이 자족 기능 크기는 판교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 2배 크기예요. 그러면 일산 크기에 판교 테크노밸리 2배, 판교 테크노밸리는 약 5만에서 6만 들어왔으니까 못해도 10만 수요는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은 들죠. 그러니까 스펙 자체는 이 왕숙이 갖고 있는 스펙은 굉장히 좋아요. 신도시급 규모가 제대로 나오면서 여기에 자족 기능까지도 판교의 2배를 갖출 수 있다 보니 잘만 되면 정말 최고죠. 잘만 되면. 근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GTX B 노선이 빨리 개통을 할 것이냐, 또는 거기에 덧붙여서 자족 기능까지 빨리 갖출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GTX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여러 계획 단계를 거쳐야 돼요. 거기서 처음에 이런 예비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저기에 GTX를 놨을 때 과연 손님들이 많이 타서 수익이 발생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조사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디에 역을 세울 것이냐라는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기본 계획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GTX-A는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착공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B 노선은 이 첫 번째 단계, 예비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착공까지 가는 데는 짧게 잡아도 5년 걸립니다. 그리고 GTX를 만드는 시간이 5년 걸려요. 노선을 설치하고 하는데. 그럼 이 시간이 10년이란 얘기죠. 그 중간에 이 앞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1년씩 늘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기 이제 기업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기업들을 끌어왔을 때 교통이 좋아야 직장 그 직원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역시 또 여기서도 서울과의 또 연계성이 좋아야지만이 회사들도 많이 옮길 수 있는 건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기업들은 들어올 확률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여기 들어오는 세대수가 6만 6천 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별내, 갈매, 다산, 위에 진접, 이 세 군데 다 합치게 되면 7만 가구예요. 7만에 거의 7만이죠. 들어오면 14만 가구. 여기는 이 GTX B 노선이 빨리 들어와 주지 않는 한에서는 굉장히 주변에 이 주변 지역 일대까지도 유형을 빠뜨릴 수 있을 만큼의 큰 물량이 들어오는 거고요. 반대로 또 GTX가 잘 되면 어찌 보면 이번에 나와서 발표된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특히 요 자족 기능이 있는 요 주변 일대 지역들은 거의 이 주변 일대에서도 가장 최고가는 하겠죠. 최고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50대 50인 관계에 있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란 말이야, 가지 말란 이야기야, 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습니다. 장점은 분명히 이 규모에 대한 신도시급의 제대로 된 모양새가 나올 수 있고 자적 기능까지도 굉장히 부지가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좀 오랫동안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은 교통대책이란 부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업 유치까지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선 제가 별을 2개 주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남 교산은 아마 이번 4군데 발표된 신도시들 중에서 거의 준로또급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는 건 준로또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면적 크기하고 공급 세대수를 보게 되면 한 649만 제곱미터 3만 2천 가구, 이 크기가 1, 2기 중에 어디랑 비슷하냐면 판교랑 비슷해요. 판교가 2만 9천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족용지에 대한 크기도 비슷해. 판교의 한 1.5배 정도로 비슷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판교 한번 볼게요. 판교는 강남까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신분당선이 연결이 돼 있고 강남까지 굉장히 빨리 들어올 수 있죠. 거기에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이 2가지를 갖고 있고, 하남의 교산지구가 요 자족 기능이 잘 된다고 하면 3호선을 따라서 강남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 연결된 선이 앞으로 3호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현재 오금역까지 들어와 있는 3호선을 연장을 해서 가밀지구를 지나서 하남 교산 지나고 이 중간에 덕풍 쪽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노선 3호선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판교도 강남과의 접근성 굉장히 좋아. 하남 교산도 강남과의 접근성 굉장히 좋아.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업무타운이라는 게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게 되면 현재 강남까지 접근성 좋으면 업무타운 잘 되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남 미사강변 쪽으로 여기 고덕상업 업무지구 개발 중에 있는 지역이고, 이 일대를 따라서 고덕,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미사강변에 이런 업무 복합들 쭉 연관성이 여기까지 이어지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라인 하나가 산업 벨트들을 형성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도 좋은 입지에 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산업단지라고 하면 일반 산업단지, 시화에 있는 산업단지, 이런 것처럼 일반 산업단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첨단 산업단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산업단지 중에 일반하고 첨단 중에서 첨단이라고 한다면 4차 산업이라든지 IT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 들어오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럼 요 일대 지역은 이런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지역이죠. 그렇게 보면 이 주변에 대한 연관성, 교통에 대한 강남 접근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저는 업무타운이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장점은 이제 3호선이 연장이 돼서 들어온다라는 점, 그리고 산업벨트, 첨단 산업벨트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반면 단점은 이제 주변에 미사강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밀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위례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입지는 좀 더 좋아요. 근데 이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 좀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단점을 꼽자라고 한다면 이 정도 부분이 단점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하남 교산은 거의 준 로또 정도 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별 3개 반 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과천시 과천동. 아마 이번에 신도시 발표 났을 때 그냥 보는 순간 동물적인 감각이 발동을 하죠. 딱 그러면 저기구나. 여기에서 내가 이 안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어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4개의 신도시 발표된 지역 중에 공급량이 가장 적습니다. 7,000 가구 정도만 공급이 되다 보니까
가장 적은 공급량이고 그 다음에 규모 역시도 가장 작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도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일산이나 분당들 떠올려요. 그 지역들은 보통 6, 7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병원들이라든지 큰 공원 녹지들이 많이 조성을 하게 됐고 거기에 업무시설이라든지 역세권 주변 지역에 상업시설 이런 기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반면에 판교는 한 300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분당의 한 절반 정도 수준에 판교가 좀 작다 보니까 편의시설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분당 쪽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절반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규모들이 굉장히 좀 축소되어 있고 좀 작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입지에서 뭐 작든 크든 그쵸? 이 입지에서 뭐 그 정도는 이 주변의 집값이 다 커버해 줄 것 같아요. 위쪽으로 가더라도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아니 보면 뭐 우면지구나 세곡지구나 내곡지구에 뭐 있습니까? 특히 여기처럼 뭐 자족기능이나 이런 거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족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작은 고추가 매운 작은 고추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거기에다가 게다가 이제 선바이역이라고 4호선이 이미 개통이 되어 있는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경쟁이 치열한 그런 가장 접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미 위쪽에 양재, 우면, R&D 요 일대 업무타운 지역과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리고 요 사당을 통한 강남 접근성 따져본다면은 여기에서 업무타운들이 회사들이 욕심낼만 하죠. 충분히 들어올 만한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천의 자족기능이라든지 업무타운들 들어오게 되면서 과천에 있는 집값을 주택가격을 오히려 과천 기존에 있던 뭐 재건축 단지들이 이거 들어옴으로써 집값에 악영향을 미치겠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과천 주변에 붙어있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평촌 같은 경우 주변에 붙어있죠. 이런 지역 일대는 오히려 과천 쪽에서 땡겨주는 만큼 기업에 입주하는 만큼 그 주변 일대도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겠죠. 까먹는 지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지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과천은 현재 4호선 이미 개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타운 위에 아래에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업무타운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이거 뭐 단점으로 굳이 꼽는다라고 한다면 이번 4개 발표된 것 중에 가장 좀 규모가 작다라는 점 이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래서 별 4개를 주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군데 지역에서 우리가 신도시의 총평을 좀 내려볼 텐데요. 가장 판교다운 곳, 그 다음에 가장 교통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 결국 보면 빨리 진행이 된 곳이죠. 빨리 돼버린 곳이죠. 과천 같은 경우는 빨리 돼버린 곳이고 이 지역에서 위아래에 업무타운 연결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업무타운까지 잘 갖춰질 수 있는 과천. 그 다음에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3호선에서 지하철역만 5급역에서 한 4개 정도만 연장을 시키면 됩니다. 지하철 연장만 시키는 데는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강남까지의 접근성과 그 미사강변이나 고덕, 강해지구에 있는 업무타운과의 이런 연계성들을 봤을 때는 이 두 지역들이 가장 주변에는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